안녕하세요. 건강강좌가 교회에서 제가 세 번째가 됩니다. 그 전에 한번 했는데 그때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성인이시기 때문에 성인은 보통 19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하는데 병은 사실은 20대에 오는 게 아니고 4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아마 성인병을 앓고 계신 분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예방을 하느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방이 곧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개념으로 생활을 하시면은 결국 치료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모여서 같이 생각하고 강의를 듣는 것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이 안 하셨던 일들을 내가 다시 오늘부터라도 시작하겠다 이런 이제 개념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이 있고 정신적인 건강이 있어요. 사실은 정신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특히 성인병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타고날 때 DNA에 의해서 유전자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를 잘 분석해보면 언제까지 살 것이라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앞으로는 다 알게 됩니다. 유전자를 다 분석해보면 당신이 언제쯤 무슨 병이 앓게 될 것이고 언제 죽을 것이다 하는 걸 대충 알게 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타고난 몸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한계가. 그러니까 타고난 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어떤 식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왔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곧 나의 오늘 질환이다, 내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환경이나 또 어떤 전염병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건강이 해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다운 거 이게 이제 섹시라는 말 요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다운 게 그게 건강한 상태죠. 그래서 남성은 이렇게 근육질이 돼야 되고 요새 식스팩이라고 그래가지고 복근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이런 세태인데 결국은 남자는 남성다운 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성스럽게 둥글둥글하게 사는 건 안 되는 거죠. 여성은 이렇게 여성다운 S라인을 가져야지 여성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벌써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40대가 넘어가고 갱년기가 되면 두리뭉실해지잖아요? 둥글둥글해지잖아요? 여성미가 없어져 가잖아요. 에스트로겐이라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성 갱년기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렇게 뚱뚱하게 변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몸 체 형태가 전부 다 지방으로 인해서 둥실둥실해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비만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비만이라는 거 왜 생기느냐? 먹는 에너지보다 내가 쓰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오버된 거. 에너지를 내가 입속으로 들어간 게 에너지화된 거를 다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모를 안 하고 축적되기 때문에 자꾸 몸에 축적돼 가는 건데 그러면 비만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그냥 대충 따져가지고 내 키에서 100을 빼면은 내 몸무게의 최상이 되는 겁니다. 170이다 그러면 100을 빼면 70kg가 자기가 가져야 될 몸무게의 최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키에서 100을 뺀 다음에 0.9를 곱하면 되니까 165cm 정도 키가 되는 사람은
59kg야만이 표준 체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바되면 비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만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은 복부 비만이에요. 복부 비만. 배가 나왔다 그러면 벌써 배에 나온 그 표피 안에 내장 속에 지방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복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빈산을 생각했을 때 빈산의 한 8분의 1이 나와 있고 그 이하가 물속에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이 내장 속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 이미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는 허벅지 둘레하고 이 장단지 둘레를 합친 게 이 허리 둘레가 같아야 돼요. 허리 둘레가 더 넘어가면은 그건 벌써 복부 비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따져서 남자는 이제 90cm 정도, 여자는 80cm. 그러니까 키가 크든 작든 따질 거 없이 무조건 90cm가 넘어가면 나는 복부 비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많이 먹는 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어도 보통 계란 같은 거 하나 먹으면 되는데 2개씩, 또 짜장면도 꽃배기, 이게 이제 햄버거도 더블 패드로 될 수 있으면 많이 먹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욕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왔다. 그러면 이거 벌써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식사하실 때 약간 모자라고 내가 만족하게 많이 안 먹었다 하는 것이 거기에 적정 수준이고 이미 포만감 잘 먹었다 배부르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 식생활이 바뀌어서 튀김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는 게 기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든 음식의 30%의 열량이 과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벌써 모든 게 과중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가스라든지 이런 튀김이 가장 나쁜 음식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도나스로 튀긴 다음에 또 거기다 설탕을 버무려 가지고 에너지를 축적시킨 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이 있다 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케이크 같은 거는 우유, 설탕, 버터, 그 다음에 뭐 크림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량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너스 같은 거. 그리고 튀김, 아까도 돈가스 튀김 나왔지만 새우나 여러 가지 생선, 여러 가지 음식을 튀겨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음식에 들어갑니다. 통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삼겹살만 먹어도 되는데 거기다 술을 같이 먹잖아요, 최근에. 자, 같이 한잔 둡시다 하고 먹고 먹는데 요 소주 한 잔이 100칼로리가 나옵니다. 석 잔 먹으면 밥 한 그릇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밥 한 그릇 먹고 소주 3잔 먹으면 600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입가심으로 또 맥주를 또 마시잖아요. 마가린 같은 거, 마가린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마가린을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쁜 것이 뭐냐, 이 크래커나 이 칩 같은 게 있잖아요. 토마토 칩이니 요새 감자 칩이라든지 팝콘, 영화관에 갈 때 팝콘은 필수적으로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게 나쁘냐, 이것은 드실 때 바삭바삭하게 만든 것은 전부 나쁜 거예요. 그거는 이제 트란스 지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실물성 지방을 갖다가 거기다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은 바삭바삭하게 하는 역할을, 드라이하게 시키면서 바삭바삭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과자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음식이 나쁜 음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기가 쓰는 에너지보다도 많은 에너지를 투입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우리 몸에서 이게 이용이 되느냐 하면은 탄수화물을 다 그것이 에너지원인데 탄수화물은 모든 음식물이 들어가면 일단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이 자기 에너지로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비상사태에 쓰기 위해서 축적을 시키는 몸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몸에다 축적시켜 놓는 거죠. 항상 비상시에 쓰려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비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만이 생긴 지방질로 탄수화물 지방질로 바뀌어서 몸에다가 축적을 시키는데 그것이 곧 지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지방이라는 건 그럼 막연히 기름덩어리라고 말하지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방 속에는 이제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혈액 속에서 이렇게 용해돼 가지고 떠다니는 기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요. 포화지방산은 그냥 몸에서 없어져 나가는데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은 없어지질 않아요. 몸속에 축적시키는 요소가 하나, 그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거예요. 아까 트랜스지방이라는 건 지방산이라는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포화지방산이냐 불포화지방산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은 동물성 지방에서 채취한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용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경화가 돼가지고 몸에 남는 거예요. 식물성 지방에서 섭취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이 돼가지고 액화가 돼가지고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먹어도 빠져나가니까 괜찮은데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먹을수록 몸에 축적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많이 말씀드려 보셨죠.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 피를 뽑아서 본다.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거예요. 이 간에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이제 지방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건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 몸에 호르몬을 만드는데 아주 그 기본 요소예요. 이게 없으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호르몬 만드는 요소가 되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반응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코티솔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몸을 공격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호르몬이.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할 때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동물이 이 호랑이나 치타나 이런 동물들이 그 상대 동물을 잡기 위해서 온 전력을 다하잖아요. 그때의 형태. 그러니까 눈은 그냥 최고로 커지고 눈동자는 커지고 근육은 전부 다 긴장이 돼가지고 싸울라 하는 그 자체, 그런 자태를 보여야 돼요. 그리고 소변이라 이런 거는 다 모든 게 차단되고 소화기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근육질만 파워를 내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긴장이 길면 길수록 소화도 안 되고 장 운동도 안 되고 변비도 되고 소변도 잘 안 나가고 이렇게 순환이 메커니즘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대사가. 그걸 적을 향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모든 사회의 패턴과 우리의 삶 행동 자체가 행동 반경이 하루에 24시간을 주고 봤을 때 잠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얼러트 상태에 돼 있고 어텐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대의 삶이라는 게. 가서 릴렉스하고 아무 생각지도 않고 쉬는 게 아니라 TV를 봐도 보고 긴장을 하면서 그것을 분석적으로 내가 그걸 보면서 이해하기 위해서 오만 신경을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때 쓰는 호르몬이 코티코스테로이드인데 그것을 받침하는 호르몬이 이제 물질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면 할수록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산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딱 봤을 때 콜레스테롤이 높다. 물론 기름을 많이 먹어서 내가 축적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 생활의 패턴이 어떤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난 항상 긴장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게 나타나는 거죠. 릴렉스하고 편안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용서하고 남한테 베풀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픈시키는 마인드가 아니고 나를 클로즈시키고 차단시키고 내 것을 갖기 위해서 온 몸의 신경과 에너지를 다 쓰는 상태에 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신앙적으로 평가하면은 신앙이 약하다. 그 신앙이 약할수록 콜레스테롤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이 되는데 피 검사를 했을 때 이 콜레스테롤 양을 측정하고 그다음 중성지방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LDL이라는 게 있고 HDL이라는 게 있어요. LDL이라는 것은 이 저밀도 단지단백이라고 그러는 건데 저밀도라는 건 뭡니까? 이게 알갱이가 크다는 거죠. 이게 지방 알갱이가 커가지고 혈관으로 돌아다닐 때 막힐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고밀도가 되면 분자가 아주 치밀하니까 잘 흘러갈 거 아니에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러니까 저밀도라 그러면 얼른 생각하면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120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밀도는 40이 넘어가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그러면 이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기존의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끌고 나가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해요.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게 고밀도 콜레스테롤인데 이것이 높아야 돼요. 수치가.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세요. 요거만 오늘 알고 가시면 큰 상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어떻대?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얼마래? 그런데 저가 있고 고가 있다는데 난 모르겠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그럼 정상치가 얼마냐? 총 콜레스테롤은 18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180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벌써 230, 250 됐을 때 컨트롤하면 늦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전에 미리 우리가 자꾸 체크하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성지방은 160이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저밀도는 120이 넘어가면 안 되고 120 이하로 돼야 되고 고밀도는 140을 넘어가야 돼. 이게 많아야 돼.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먹어서 지방이 넘치는 것은 어디로 축적되나? 다 배로 축적이 되는 거죠. 왜냐 여기가 제일 소프트하고 저장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자 속에 미리 저장했다가 그래도 넘치는 것은 배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복부 비만이 생겼다. 그러면 창자 속에는 엄청난 기름기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만들었느냐? 결국은 고혈압 만들고 심장병 생기고 당뇨병 생기고 더 나가면 암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피가 잘 흐르지를 않고 수도관 속에 물이 잘 흐르지를 않고 뻑뻑하게 흐를수록 그 수도관에 압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올라가는 압력이 혈압인 거예요. 자꾸 많이 보내려고 펌프질을 많이 해야 되는 심장이 파이프가 막히니까 잘 통과를 안 하니까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도 무리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당뇨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동맥이 혈관이 이렇게 이 속에 기름기가 자꾸 쌓이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요 막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가 터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이 혈관을 흐르는 이 콜레스테롤이나 이 중성지방이 여기서 같이 엉켜가지고 이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오고 경색이 오는 거죠. 막히는 거죠. 그래서 촬영을 해보면 이렇게 혈관이 여기 막혔죠. 심장 혈관이 막히면 그 순간에 돌연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당뇨를 설명하려고 해놓은 건데 당뇨에서 이제 당뇨는 뭐냐? 우리가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피 속에서 탄수화물이 그냥 그대로 한없이 있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걸 적정하게 조절해주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메커니즘이 참 잘 돼 있죠, 몸에. 근데 당이 들어와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안 되면 당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럼 피 속에 당이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탕 이렇게 만져보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럼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럼 잘 흐르겠어요? 안 흐르겠어요? 안 흐르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그다음. 결국은 뭐냐? 아까 배가 나오면 비만이 되면 배가 나오면 안 된다 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복부 비만이라는 것은 중성지방이 쌓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중성지방이 무슨 또 역할을 하냐면은 혈액 속에 있는 인슐린이 잘 나와가지고 이제 탄수화물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이 중성지방에서 나오는 유리되는 지방산 때문에 이 인슐린이 작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은 제대로 분비가 되고 있는데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요새 아마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인슐린이 잘 나오는데도 당뇨병에 걸렸어. 이거는 비만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뇨가 되면은 결국은 인슐린이 아주 잘 안 나와가지고 오는 병이 있고, 인슐린 잘 나오는데 내가 복부 비만의 형태, 중성지방이 많이 쌓여서 오는 당뇨형이 있고, 그렇게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하고 약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뇨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고 당뇨의 치료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당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뇨가 있으면 아까 제가 피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끈적끈적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혈류가 잘 통과합니까? 안 통합니다. 안 통과하죠. 그럼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가는 혈관이 있어요. 가는 혈관이 집중화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망막이에요. 안구 저 뒤에 있는, 카메라로 말하면 필름이죠. 필름은 영상이 맺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되면 그 사물의 영상이 그 뒤에 망막에 가서 맥힌 이 스크린 같이 똑같은 거예요. 망막이라는 게. 이게 훼손이 되면 볼 수 있겠어요? 못 보겠어요. 아무리 여기서 뭐 렌즈가 좋고 뭐고 해봐야 여기 상이 안 맺히는데. 그 시력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시킬 수가 없어. 한번 파괴가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장님이 되는 거야. 그냥. 당뇨병 환자가 아니라 장님이 돼. 이게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혈관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약한 혈관이 뇌혈관이고, 또 심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가는 혈관들이 많거든요. 이게 또 신장은 혈관의 뭉치로 되어 있어요. 완전 뭉치. 그럼 신장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배설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면 소변이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겠어요?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요독에 빠져가지고 독 때문에 죽잖아요. 요독증. 그래서 이 신장을 잘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피가 맑게 흘러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뭘 써야 되느냐? 혈액 투석기라는 걸 써서 지금 정수기하고 똑같은 이치에 이게 정수기. 피를 한번 저기다 넣었다가 이 기계에 넣었다가 필터로 걸러가지고 다시 들여와가지고 자기 몸속에 또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걸 작업을 다 하려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최소한 2번 해야 돼요. 그럼 모든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3시간씩 들어 누워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치명적인 데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장 데미지하고 시력, 이게 당뇨의 아주 합병증의 제일 큰 문제고, 이것 때문에 마지막은 이걸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공복에는 혈당이 100이 돼야 되고, 식사하고 2시간 넘어가면 200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혈관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심장에 심장 경색, 심혈관 경색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갑자기 있다가 오늘 밤에 죽었다. 돌연사하는 원인이 이 심장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혈관이,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증세는 협심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심장 부근이 아픈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바늘을 찌르듯이 아픈 거예요. 그럼 거기만 아프면 좋은데 막연하게 소화가 안 되는 것이 명치끝이 치미는 같이 아픈 통증이 갑자기 온다든가, 등 뒤로 어깨 밑으로 해서 통증이 뻗치는 통증이 온다. 아, 이거는 심장이구나, 나 죽는구나 생각하셔야 돼. 무조건 병원 가셔야 돼. 가서 혈관 촬영을 해야 돼. 그래서 맥혔나 안 맥혔나 보고, 맥혔으면 거기다 스텐트만 넣으면 바로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느냐. 내가 뭐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런가? 내가 어제 물건 들었는데 여기가 뭐 좀 땡기고 이상한데 이거 뭐 무리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걸 특징적이게 바늘을 찌르듯이 아주 통증이 집중적으로 오고 리드미컬하게 혈관이, 심장이 움직이는 펌프하는 역할을 그 시간 타임에 맞춰서 통증이 팍 오면서 샤프하게 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 번져나가 옆으로. 이상하다. 이상한 통증이 심장 부분으로 온다. 그럼 무조건 병원에 가서 촬영해봐야 돼. 따질 것도 없어요. 이 혈관들이 막히고 여기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혈관을 넓혀주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 촬영하는 기계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 물론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외에 우리 몸에 나쁜 거의 요소가, 식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요소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이제 이 소금입니다. 소금을 짜게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옛날에 삼투압이라는 말씀 들어보시잖아요. 이 농도가 높은 게 되면 모든 물은 농도가 높은 도로 흡수되게 되게 돼 있잖아요. 이치가. 그걸 물기하기 위해서. 그러면 소금기를 많이 먹게 되면 혈관 속에 소금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쪽으로 물을 자꾸 끌어당긴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빨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 나는 물기가 자꾸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 물기를 빼내기 위해서 심장이 많이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소금이라는 이 결정체인데, 이것이 현미경으로 보면 항상 보이는데, 물이라도 소금물을 현미경으로 보면 결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보시면 보이잖아요. 그렇게 샤프한 결정체가 이 심장의 모든 혈관을 통과해서 소변에 나가게 되니까 그 혈관에 나가면서 혈관을 손상시키는 거죠. 그 공파 기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짜게 먹는다. 아, 심장도 나빠지고 공파도 나빠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음식점에 가서 맛집에 가면 전부 다 과중한 조미료와 과중한 소금을 넣어야만이 맛있는 거예요. 맛이 있는 집에 맛집 너무 찾아다니지 마세요. 거기는 전부 많은 소금과 조미료가 들어간다고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나쁜 것이 이 흡연이죠. 담배죠, 담배. 담배는 담배를 연소시킬 때 나타나는, 그때 내 몸속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400가지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담배는 특히 당뇨 환자나 고혈압이나 심장병에는 아주 극한의 약이나 마찬가지, 독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멋있게 담배는 피는데 이 속에 암을 일으키는 게 여러 가지 암을 다 일으킬 수가 있어요. 벌써 여기서 빨기 시작하는 입술에서부터 해서 잇몸에서부터 해서 표도선 암, 우리 목사님 표도선 암 걸렸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서 식도암, 이 흡연에 가스가 들어가는 통로로 다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아주 건강한 폐고, 피우는 사람의 폐입니다. 피우고 싶은 생각이 나세요? 제가 이거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실습을 하는데 학부 2학년 때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담배는 이미 안 피웠지만 난 죽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담배를 안 피운다.
각오를 그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담배는 저는 피지를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그 혈압이 항상 140, 90 이하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에 부담이 가게 되는 거죠. 펌프를 오버해서 히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콜레스테롤을 항상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아까도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가식과 과음, 운동 부족, 그래서 오는 뱃살은 곧 중성지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는 질병이 당뇨와 고혈압인데, 여러분들 각자 배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찍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찝히나 안 찝히나 한번 만져보시라고요. 많이 찝히면 나한테 중성지방이 많이 있고, 적게 찝히면 적다. 뭐 피 검사 해볼 필요도 없어요.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냥 자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예. 뱃살이 나왔다. 내 중성지방이 많아졌다. 곧 당뇨병이 오겠다. 곧 그 다음에 당뇨병이 오고 고혈압이 오겠다. 그러면 수명이 길지 않고 내가 중풍이 걸리든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합병증 걸려가지고 결국 오래 살긴 해도 자식들한테 애매이고 중풍이 와서 반신불수 돼가지고 수십 년을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건 나를 긴장시킨다. 공격형으로 바꾼다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내 몸을 공격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혈당도 높여야 되고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지속되면은 당뇨가 생기고 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장 나쁜 것이 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 세포가 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암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암이 자꾸 분열해가지고 내가 없어지는 세포를 자꾸 정상적인 세포로 카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미쳐가지고 한없이 키우는 거예요. 조직을. 세포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암덩어리자. 그래서 뭐 이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단전호흡도 하고 요가도 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캄다운 시키는 거죠. 가라앉히는 거죠. 네. 꽤 많이 웃는다든지, 텔레비전 보시더라도 좀 코미디 프로들 많이 보세요. 심각한 드라마, 이별하고 뭐 이혼하고 뭐 무슨 전처에 자식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런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요. 네. 결국 우리는 운동 부족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못 먹어가지고 병 생기는 병이 없다고요, 지금.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좀 오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오버되는 걸 없애는 방법이 뭐냐? 운동밖에 없죠, 뭐. 운동을 하시더라도 약간 이렇게 머리를 휘날리는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돼. 네? 얌전하게 이렇게 끌어가면 안 돼. 네?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하더라도 적당한 도폭과 속도와 이런 걸 겸해야 에너지가 없어지지, 그냥 얌전하게 산책 이렇게 갔다 오시면 안 된다고. 자, 이렇게 아까 그 뚱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S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려고 해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각종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래서 에너지를 발산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달라붙습니까? 비행기에 정비사들이 붙잖아요. 비행기는 한번 떴다가 내리면 바로 정비사들이 달라든다고. 우리 몸에 누가 와서 정비해주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나를 정비해야 되잖아요. Every day, every month, every year. 그게 체크를 해야 돼요. 항상 수시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야지 남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삼겹살 2인분에다가 소주 한 병에다가 밥 한 공기 먹으면 2,500칼로리예요. 하루에 써야 될 에너지라고 이게. 그럼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북한산을 갔다 와야 돼. 북한산. 그럼 내가 지금
이거 먹으면은, 먹고 있으면 내가 북한산 지금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느냐? 뭐 이제 어르신분들 다 아시잖아요. 결국 제철에 나는 나물을 먹고 야채를 육식에서 채식화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핵심이죠. 더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양파가 이제 대표적인 이 콜레스테롤, 항지방 성분의 음식이죠.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각종 야채, 그때그때 나는 야채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고기 전혀 안 먹으면 단백질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생선에서 그걸 채취해야 되는 것이죠. 생선 중에서 등푸른 생선들, 거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꽁치라든지, 이 고등어, 이런 계통, 삼치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다시마, 이런 거, 멸, 김 같은 거. 결국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게 해바라기 씨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각종 열매들, 그 다음에 이게 올리브 오일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내가 먹기 싫다 그러면 오메가3라는 걸 좀 사서 드셔도 좋죠. 그 다음에 사과 같은 게 이 고지혈증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고, 바나나도 좋고, 사과나 바나나는 좀 싼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을 주로 드시면 더 좋죠. 그럼 제철에 나는 과일, 그 중에서도 포도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 피망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거는 바이타민이 많기 때문에, 바이타민 C가 많기 때문에 지방 성분을 자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뭐 암이라든지 이런 당뇨에는 가장 좋은 것은 두부밖에 없죠. 두부, 콩으로 된 음식. 그러면 또 청국장 같은 거는 특히 항암 효과가 특이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청국장을 주로 애용하시길 바랍니다. 현미, 콩, 여기서 빠졌는데, 아까 내 혈관이 터지면 이렇게 내 속에 이렇게 피가 엉켜가지고 혈종이 생겨서 이게 반을 못 쓰게 되니까 반신불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중앙으로 이게 더 들어가면은 여기 생명센터가 여기 있으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먹는 음식, 한국 스타일, 된장찌개, 밥, 잡곡밥, 이런 거, 멸치. 이게 기본이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두부, 낫또 같은 거, 고구마, 감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고급스러운 것은 뭐 이런 버섯 종류나 인삼. 이런 건 사포닌이 많아가지고 결국 항암 작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결론은 뭐냐? 우리 집 부엌에서 튀김 기름은 없애버리셔야 돼. 절대로 튀김 요리를 하시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뱃살 빼셔야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뱃살만 빼면은 오래 사신다고.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식을 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보통 식사는 이런 스타일로 순수한 한국 스타일의 음식을 애용하셔야 돼요.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장 나쁜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소금과 담배와 술과 삼겹살, 이런 종류들. 복부 비만이 문제라는 거. 결국 이렇게 허리가 날씬한 사람으로 변신하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제 말씀은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까지. 너무 잘해가지고 질문이 없으시면 뭐든지 좋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경일 장관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한국인과 친해지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다문화 이주민 여러분과 한국 사회 여러분들하고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인문학 강좌를 서경대 인문대학 박창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어서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문학 강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